17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경부 근육은 순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순방향. 그래서 제일 뿌리는 사각근이다.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 그래서 마사지 순서도, 치료 순서도 1번,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향은 역방향이 있죠. 통증이 일어나는 데는. 그래서 후두와 삼가가 그러면 항인대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판상근, 견갑근은 승모근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1번, 2번, 특히 3번까지 사각근, 흉쇄유돌근, 우두와 삼각까지를 경추 마사지로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마사지, 사각근, 흉쇄유돌근, 세 번째 후두와 삼가가 요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치료에도 많이 응용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뭘 잡아주냐면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바이탈 사인. 바이탈 사인 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있는 징후를 뭘로 판단을 해요? 온도가 어쩐지, 체온이 어떤지, 체온, 맥박수가 어떤지, 혈압이 어떤지, 그건 기본적으로 체크하잖아요. 그걸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래요. 내 생체 징후가 어떻게 됐는지, 애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이탈 사인을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럼 바이탈 사인이 안정화되면 일단 병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을 여기서 조절해 준다. 그 다음에 활주 슬라이딩이라는 게 표현이 있죠. 활주 슬라이딩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부를 할 때 그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호흡을 하면은 호흡에 의해서 모든 세포 하나, 조직 하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뼈, 근육들이 자기 역할에 운동을 해요. 고유의 운동. 그 운동을 슬라이딩, 활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 활주가 틀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고 암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활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흉쇄유돌근의 질환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남은 시간에 사각근 좀 할 거예요. 자, 흉쇄유돌근이 뜻이 뭐예요? 흉쇄유돌근이. 요게 아까 말했잖아요. 흉골, 쇄골, 유양돌기예요. 뭐냐면은 여기가 흉골이죠, 흉골. 흉골에서 한 가닥이 시작하고 요 쇄골이죠. 쇄골에서 한 가닥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다?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이게 뭐냐면 유양돌기. 그래서 흉쇄유돌근이라는 뜻은 뭐냐면 흉골과 쇄골에서 시작해서 유양돌기 끝났다 해서 이 줄여놓은 말이야. 흉골, 쇄골, 유양돌기. 그래서 흉쇄유돌근이에요. 간단하죠? 어?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그래서 첫 번째 흉쇄유돌근이 단축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단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뭐냐면은 현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지럼증, 현운, 어지럼증, 이명, 귀가 울리는 거 있죠? 그다음 난청, 뭐 이런 것들, 메니에르 증후군, 그다음 얼굴 불균형, 그다음 탈모, 구안화사, 노화, 그다음 자율신경 실조증, 그다음 오감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면의 질환을 오감가라 그래요. 눈, 코, 귀, 입, 오감가라 그래요, 이거를. 그다음에 안면균형, 그냥 탈모, 3차 신경통, 하악관절 장애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흉쇄유돌근이, 자, 봐봐요. 이게 유양돌기거든요. 이게 유양돌기. 그럼 흉쇄유돌근이 여기서 당길 거 아닙니까? 수축되면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앞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붙어 있는 이 축두골이 요렇게 회전한다, 이 말이야. 당기니까. 이렇게. 요걸 봐야 돼요. 흉쇄유돌근이 당기니까 이렇게 돼. 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짧아졌으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짧아지니까 앞으로 요 방향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 이게 한쪽이 이렇게 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돼? 이 턱부터 여기 봐봐요. 이게 하악 관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 축두골 생각을 해봐. 축두골. 이 하악이 틀어지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틀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축두골이 봐봐요. 이렇게 회전하면 이 축두골만 회전하고 있냐고요. 이게 뭐가 있어요? 광대뼈. 저평골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붙어 있잖아요, 지금. 관절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틀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 유양돌기가 중요합니다. 유양돌기가. 유양돌기는 축두골에 붙어 있다는 거죠. 축두골에 붙어 있어. 그럼 축두골에는 뭐가 붙어 있어? 관절이 이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녹색이 두종골이에요. 여기 있으면 두종골. 여기 옆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 빨간 부분은 이 앞쪽에서는 저평골과 봐봐요. 저평골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부분이 지금 접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광대뼈하고 접하고 있어. 그 다음에 후두골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 그럼 여기 뒤쪽에 아까 후두와 상가가 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다 지정이 됩니다. 일단은 이 축두골만 일단 볼게요. 이게. 그럼 광대뼈 지금 틀어지죠? 저평골 틀어지죠? 하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당기면서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이 중요한 거 있어요. 한쪽만 수축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좌우 불균형 유발해. 좌우로 틀어지게. 왜냐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갖고만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수축하고 이완이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한 시간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안 아파. 근데 이제 이걸 틀려고 하면은 이게 수축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아프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수축돼 있고 이쪽은 이완돼 있잖아요. 그럼 수축된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틀어져 버린다 이 말이 벌써.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좌우 회전을 일으켜요. 좌우 회전. 이건 좌우 회전을 일으켜. 그 다음에 양쪽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양쪽이 같이 있을 때는 양쪽이 이제 양쪽이 같이 앞에서 당겨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에서 당겨버리면은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수직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후두골의 쪽에서 압박이 와야 하나요? 후두와 상가가 이 압박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안 좋을 때는 좌우로 틀어지고 양쪽으로 이게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이렇게 상하로 회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늘어나면서 뒤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짧아지면서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이제? 이게 짧아졌을 때, 흉쇄 유돌근만 짧아졌다 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C자가 돼, C자가.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뭐냐면은, 흉쇄 유돌근의 문제를, 뿌리는 어디에 있다? 사각근에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게 충분히 여기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길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요. 무슨 말 알겠죠? 뒤에 C자가 생기면서 충분히 여기가 길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근데 사각근이 수축돼 있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뒤로 가버립니다. 이 역할을 누가 잡아주냐면은 누가 잡아준다? 사각근. 사각근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예, 사각근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근을 먼저 충분히 이완시킨 다음에 이 흉쇄 유돌근을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질환이 다 치료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뒤에 후두와 상과가 부위를 예,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얼굴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탈모도 여기 축두골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해서 여기 두피 우리 인디언들 보면 벗겨내잖아요. 두피 벗겨내잖아요. 이게 잡아당기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탈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흉쇄유돌근이 제일 대장입니다. 여기를 풀어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후두와 상과가를 불균형 일으킨다. 그럼 후두와 상과가라는 게 뭐냐면은 요 후두골 있죠. 예, 후두골 여기에서 시작해서 경추 1번, 경추 1번, 경추 2번 이렇게 가는 근육들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추 1, 2번과 후두골을 연결해서 여기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게 후두와 상과가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따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유양돌기가 있잖아. 그죠? 유양돌기가 여기서 흉쇄유돌근이 당기게 되면은 이 후두와 상과가의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요. 그래서 유양돌기가 경추 1, 2번에 안정화를 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후두와 상과가를 안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상과가 근육을. 그럼 경추 1, 2번을 안정화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추 교정할 때 경추 1, 2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양돌기로 잡고 맞춥니다. 이게 치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추 1, 2번 교정은 유양돌기로 잡아서 이게 돌리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대로 안정돼 있거든. 두 개가 가운데 이게 틀어지면 경추도 틀어지는 거야. 이게 유양돌기 한쪽이 흉쇄유돌근 한쪽이 짧아지면은 이게 이렇게 틀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당겨버리면 여기서 당겼어. 이게 수축돼서 당겼어. 그럼 유양돌기가 이렇게 졌잖아요. 그럼 경추가 어떻게 돼요? 같이 틀어진다니까. 경추가. 그럼 우리가 아무리 경추 교정을 해봤자 흉쇄유돌근이 짧아져 있으면 어때요? 평소에 이렇게 틀어져 갖고 다니고 있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경추 1, 2번에 이게 그대로 경추 봐봐요. 유양돌기 양쪽에 이 가운데 센터에 그대로 붙어 있어, 유양돌기. 얘들은 옆에 횡돌기가 없어, 경추 1, 2번은. 횡돌기 대신에 바로 경동맥이 나와서 내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 경동맥 여기 봐보시면은 뒤로 이 경동맥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 뒤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틀어져 이 빨간 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경추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 봐봐요. 경추 쭉 따라서 여기 빨간 게 경동맥이거든요. 경추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서 가지를 냈잖아 지금. 요 구멍. 여기서 내가지고 이렇게 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꼬부러져서 들어가. 그럼 경추 1, 2번 균형이 얼마나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기서 속으로 들어가, 내 속으로. 그럼 여러분 목을 탁 틀면 죽잖아. 이게 끊어져서 죽잖아. 이게 목을 이렇게 해서 하잖아. 영화 많이 안 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여기서. 안 해봤는데. 여기야, 여기.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경추 1, 2번에서 경동맥이 나오는 겁니다. 경동맥이 나와서 내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경추 1, 2번의 안정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럼 경추가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두와 상과가 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 그래서 한강, 이게 뭐 뻑뻑하다는 거죠. 목이 뻣뻣해지는 건 한강증. 그 다음 후두부 압박감.
그 다음에 통증이 지주막과 출혈이 엄청 심해요. 이게 굳어지면은 지주막과 출혈이 심해집니다. 그럼 통증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아프고, 판상근, 아까 나오죠. 아프고, 여기 뒤에가 통증이 많이 일어나고, 탈모. 그 다음에 뇌압 상승.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 뇌압이 많이 풀어지죠. 여기서, 뇌압. 그래서 경동맥의 문제를 치료하고 싶으면은 이 흉쇄유돌근을 치료해야 돼요. 경동맥 경화를 일으켰네, 뭐 이렇게 해도. 그 경동맥 경화는 자, 두 군데서 봐봐요. 여기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압박이 주면은 경동맥 경화가 생깁니다. 이 경추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빨간 게. 그래서 사각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추 1, 2번에서는 어디서 중요해? 흉쇄유돌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과 사각근 두 가지, 그 다음에 후두와 상가를 연결시켜주면 여기를 안정화시키단 말이에요. 이 세 군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드릴 거고. 일단 이거 이제 넘겨보시고 나중에 좀 할게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처음에 근골격계, 후두골, 유양돌기, 후두와 상가가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보통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흉쇄유돌근이 단축이 돼요. 유양돌기가 당겨서 축두골, 하악관절 이런 것들도 당기게 되죠. 그래서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을 어떻게 해요? 한쪽이 수축되니까 이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유양돌기하고 경추 1, 2번 사이에 있는 이 우두와 상가 근육들이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두통, 한강, 견비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후두와 상가가에 영향을 주어 내측 수액의 순환이 안 되죠. 내측 수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순환이 안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주막과 출혈 등의 두통이 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항인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경추 극돌기 있죠. 여기 안에서부터 쭉 나와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게 항인대예요, 항인대. 이게 좌우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버티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항인대예요. 이게 센터 라인을 닫고 있어,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목이 막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찢어지죠. 그럼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경화가 돼. 딱딱하게 굳어. 그럼 항인대 경화증,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항인대 경화증. 근데 이 경화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렁물렁하게 해주면 돼요? 원인을 찾아야죠. 왜 굳어졌을까? 왜 여기가 과부하 걸렸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딱딱해진 거 아닙니까? 어디서 딱딱해졌어요? 순방향. 뭐예요? 흉쇄유돌근, 사각근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태음인들이 흉쇄유돌근을 고개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태음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방이 침착돼. 그럼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버섯 증후군. 여기 볼록 튀어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늘려주잖아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이 많이 집착되니까 뭐가 생겨요?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 다 지방이 집착돼서 그래요. 경피증.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많이 생기죠. 경피증이.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은 뇌 혈류를 올가미합니다. 자, 봐봐요. 여기 쭉 경동맥이 올라가다가 가지를 이제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경추 1, 2번이 불안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혈관이 경동맥이 늘어나거나 꽉 막히거나 해요. 그죠? 그러면 경동맥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꽉 누른다고 생각해봐요.
경동맥을 꽉 눌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런 증상들이 뭐예요? 중풍이잖아요. 중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이게 순환이 원활하면은 괜찮아. 이걸 딱 이렇게 눌렀어. 요거 지금 누르고 있어. 이게 누가 눌러? 아까 흉쇄 유돌근, 후두와 상가가 이런 것들이 이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각근이 이렇게 또 여기서 누르고, 그러니까 근육들을 풀어줘야 이 혈류를 개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 이 경동맥을 이거 제가 손으로 딱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아까 흉쇄유돌근, 사각근, 우두와 상가가 안 좋을 때 이걸 꽉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 혈류를 꽉 하잖아요. 그래서 경동맥과 경정맥이 사각근 근육 사이에서 올감이 되고,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 혈압 문제도 여기서 치료가 되는 거죠. 뇌 혈류장애, 동맥류, 정맥류, 뇌경색, 뇌출혈, 만성 두통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만성 두통이. 만성 두통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 치료를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 이거, 그 다음에 우두와 상가를 치료하지 않고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통 환자들 진통제에 중독된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사각근이라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심부 근육이죠. 심부 근육은 진통제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약성이 들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0분 지나면 다시 아프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먹어야 되고 다시 먹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기본적인 원인은 여기서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유양돌기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의 질환을 여기서 다 이게 치료 포인트가 다 나와요. 자, 유양돌기가 귀 있죠, 귀. 귓구멍이야, 이게. 귓구멍 뒤에 있어. 귓구멍 뒤에. 그래서 귀의 밑바닥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게 귀야, 요거. 어때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우리 두개골 안에 있어. 두개골 안에. 그러니까, 왜 유양돌기가 귀에 있다는 밑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흉쇄유돌근이 단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 밑바닥을 흔들어. 그럼 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죠? 이겁니다, 이거. 일단 귀의 밑바닥을 흔들어요. 그 다음에 이 축두골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흉쇄유돌근도 있지만 사각근도 당겨지면서 수축하면서 또 당기죠. 그러니까 유양돌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귀의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명, 난청 뭐 이런 거 있죠. 응? 중이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귀의 밑바닥인데 이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이제 외이도 질환만 치료 가능. 중위도는 축두골을 풀어주는 게 좀 세밀하게 해보면은. 자, 이게 귀란 말이에요. 축두골이잖아요, 이게가. 안짝에서 보면은. 바깥쪽은 유양돌기를 치료해가지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위도, 가운데, 중이염이라고 하죠? 여기에 관련된 거는 어디서 풀어줄 수 있다? 그나마 여기서 풀어주면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축두골을. 근데 그 안쪽은 내이도라고 해가지고 어지럼증이라든가 난청이라든가 어지럼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전정신경염 이런 것 같은 내이도는 저평골 마사지가 아니면 안 된다. 저평골 마사지. 저평골 침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저평골. 그러면은, 자, 봐봐요. 바깥쪽만, 흉쇄유돌근은 바깥쪽밖에 치료가 안 돼. 그 다음 축두골까지 하니까 한 중위도 중간 정도까지만 안 돼. 저평골은 다 치료할 수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저평골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저평골 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어디까지 했어? 흉쇄유돌근하고 축두근까지를 열심히 치료해봐도, 그러니까 치료율이 100%에서 한
한 60에서 70밖에 안 나와요. 60, 70밖에 안 나오더라고. 여기까지 내가 축두골까지, 요거 이렇게 흉쇄유돌근과 축두골까지를 치료해봐도 귀 질환이 60에서 70%밖에 치료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치료율 낮은 것 같죠? 60, 70%. 엄청 높습니다. 양방에서나 이거 치료법이 없어요. 제로예요. 이명 난처 스스로 낫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이명은 불치병이다라고. 치료법이 없어요. 이명은. 근데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환자도 60에서 70% 치료율이. 근데 저평고를 해주니까 치료율이 한 90% 올라갔어요. 10%는 왜 안 났을까요? 안에서. 안에서. 90%까지 올라갔어. 저평고를 나중에 하니까 90%까지. 예. 그러니까 치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귀의 질환 이제 알겠죠? 그럼 귀에 관련된 질환들이 어마어마 많잖아. 여기서 다 접할 수가 있어. 그래서 흉쇄유돌근까지 같이 이제, 그러면은 저평골 마사지만은 하는 것보다도 같이 축두골도 해주고 흉쇄유돌근 같이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손해는 안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귀에 관련된 것은 이거 하나면 다 끝났죠,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귀 밑바닥. 이런 말은 지금 아무 데도 안 나온, 저한테만 나온 말이니까, 이게 해보시고. 그래서 귀의 질환은 일단 유양돌기, 축두골, 축두근, 저작근, 저평골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막까지를 뭐라 그래요? 웨이도라 그러죠. 혀는 이명, 유양돌기, 이것은 귀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웨이도라고 해서 흉쇄유돌근이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막 안에서부터는 축두골의 안쪽 아주 깊숙한 곳으로 뇌 수술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내이도, 중이도는 저평골 마사지와 침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이염구를 사열하죠. 중이염구가 어디냐면은 발 위가 여기예요.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하죠. 여기가 아프면 복숭아뼈를 막 피를 빼. 사열침으로. 그럼 피를 빼주면은 귀가 뻥 뚫려. 귀가 뻥 뚫려. 그 상태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이라는 데는 뭐냐면은 일단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농이 차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순환이 되게 만들려면은 이 저평골이 호흡할 때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구안화사, 대상포진, 3차 신경통, 이런 것은 봐봐요. 여기가 뭐예요? 애풍혈이라는 거예요, 애풍. 아까도 얘기했죠. 자, 유양돌기 바로 앞에, 귓구멍, 여기 있고, 귓구멍과 유양돌기 사이, 요 밑에 있죠, 여기. 여기가 애풍혈이에요. 여기에서 신경이 나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안화사가 이 귀에서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 많아요.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 신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면신경, 3차 신경,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면 돼요. 이 애풍혈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흉쇄유돌근이라든가, 사각근, 그 다음에 이 저평골이 틀어지면은 신경에 제한을 많이 오겠죠. 압박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구안화사가 여기서 치료됩니다. 그래서 구안화사 치료를 저도 이 저평골을 안 하기 때는 안 돌아온 경우가 꽤 많아요. 왜? 바이러스성 안 돌아온 경우가 꽤 많아. 근데 바이러스성도 이렇게 해주니까 저평골 마사지를 하면 다 돌아옵니다. 예. 네. 한 10년, 20년 된 그 구안화사들 있죠? 바이러스성도 입안, 저평골 마사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똑같이. 여기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지부 사열, 대상포진 부위의 사열, 골자침, 유류, 옥화, 경부침을 놔주고, 귀는 우리가 뜨거운 거 잡으면 어딜 잡아요? 귀 잡죠? 이게 중요해요.
귀가 인체에서 가장 낮은 온도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저평골에서 제일 뚫고 나오기가 힘든 데가 봐봐요. 다른 데 눈, 저평골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코는 바로 저평골, 입, 그잖아. 귀는 어때요? 나올 구멍이 없어. 안쪽만 저평골이 치료해주지 여기까지는 나오는 게 없어. 구멍으로밖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서 제일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가 귀예요. 그러니까 귀가 온도가 제일 낮아. 귀가 온도가 제일 낮다는 것은 바이러스 취약점이 가장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1도만 맞아도 바이러스 침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침투의 90%는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낮으니까. 다른 데는 들어와도 이겨내버려. 근데 여기는 못 이겨내.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대상포진 이게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순환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돼요? 저평골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기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열감이 느껴지잖아요. 당기니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화, 탈모가 일어나죠. 여기까지 이제 끊어주시고.